근대 이야기 글 김자영. 화려한 생활로 유명했던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알고 있나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왕과 왕비였답니다. 루이 16세는 미국 독립전쟁에 섰다가 늘어난 빚을 갚기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 했어요. 그래서 1789년에 성직자, 귀족, 평민으로 이루어진 상부회 전국 신분회라는 회의를 열었어요. 무거운 세금을 내려놨던 꼴이 휠 것 같아 넓은 땅을 가진 귀족과 성직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건 맞아 안 돼. 산부회에서 바로 잡아보자. 하지만 산부회는 평민 대표들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결국 평민 대표들은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라며 국민회의를 만들었지요. 평민들이 의회를 만들었다고 그럼 회의장 문을 닫아버리시오. 그러나 국민의회는 자신들의 뜻을 꺾지 않았어요. 우리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 때까지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혁명은 시작되었어요. 루이 16세는 국민의회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어요. 국민의회를 힘으로 누르기 위해 파리로 군대를 불러 모았지요. 파리의 시민들은 그 소식을 듣고 흥분했어요. 바스티유로 가자. 그곳에는 무기도 있고 제사 중에 우리와 생각이 같은 사람도 있을 거야. 파리 시민들은 왕권의 오랜 상징과도 같았던 바스티유를 차지했어요. 루이 16세는 할 수 없이 군대를 철수시켰지요. 힘을 얻은 국민의회는 인권 선언에서 혁명의 기본 정신을 밝혔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의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루이 16세는 인권 선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지독한 흉년으로 굶주려있던 파리 시민들은 크게 분노했어요. 특히 부녀자들은 자식들을 굶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했어요. 결국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베르사유 궁전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인권 설명을 해주십시오. 루이 16세는 하는 수 없이 인권 선언을 인정하는 설명을 했어요. 시민들은 왕과 왕비가 지내는 곳을 베르사유 궁전에서 파리에 있는 티에리 궁으로 옮겨 그들을 감시했어요. 혁명이 두려워서 들었던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변장을 하고 프랑스를 몰래 빠져나가려다 붙잡히고 말았어요. 국민을 벌린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국민들은 더욱 분노했죠. 한편 이웃 나라들은 혁명의 불길이 자신들에게도 번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포르센 연합군은 혁명을 멈추려 프랑스를 공격했지요. 처음에는 프랑스가 계속 졌지만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려는 시민들이 파리로 몰려들며 상황은 바뀌었어요. 무기를 들어라. 시민들이여 그대의 부대를 만들어라. 나가자. 시민들은 현재 프랑스의 국가가 된 라마스 예해들을 힘차게 부르며 용감하게 싸워 전쟁에서 이겼어요. 루이 16세와 왕비가 오스트리아를 부추기며 전쟁이 일어난 거군. 혁명을 되돌리려는 수약에 왕과 왕비를 처형해라. 이제 왕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었어요. 결국 프랑스는 왕이 없는 공화정을 선포했고 1793년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목숨을 잃었어요. 국왕의 처형은 이웃 나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들은 프랑스에 반대하는 동맹을 꾸려 프랑스로 쳐들어왔지요. 프랑스 안에서도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이 시기에 권력을 잡고 있던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젊은 남자들을 강제로 군대에 보내는 공포 정치를 실시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졌어요. 조그만 반대에도 혁명의 적이 되는구나. 결국 로베스피에로도 국민들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프랑스는 혼란에 빠졌고 자유와 평등의 이념은 빛을 잃어갔죠. 그리고 곧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으면서 프랑스 혁명은 끝나고 말았답니다. 1700년대 후반 영국에서는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혁명이 시작되었어요. 혁명의 주인공은 바로 기계였지요. 그 전까지는 기술자가 일꾼 몇 사람을 모아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작업장에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물건을 달리는 사람을 많은데 손으로 일일이 작업하려니 빨리 만들 수가 없네. 하지만 기계가 발명되면서 공장에서 상품을 빠르게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커다란 변화를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산업혁명은 면적물 공장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면직물이 유행을 하니 면직물을 많이 만들어낼 방법을 찾아야겠어. 사람들은 면직물을 대량으로 만들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배를 짤 때 한 손에 북을 들고 실 사이를 통과하느라 매우 불편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1733년 존 케이는 다들 나는 북을 만들었어요. 북의 줄을 달아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며 천을 짜는 속도를 2배로 빠르게 한 것이랍니다. 브라질에는 거대한 예수상이 있어요. 이 예수상은 브라질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운 제칭이죠. 과거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는 유럽 여러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을 뜻하는 인디오들은 힘겹게 일어나 학대와 전염병으로 죽어나갔지요. 인디오들이 자꾸 죽어나가니 일꾼이 부족하네.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사와야겠어. 백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도 함부로 다루었어요. 도저히 못 참겠어. 백인들에 맞서 싸웁시다. 인디오와 흑인들은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유를 향한 몸부림은 1804년 처음으로 성공을 거뒀어요.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가 최초로 독립할 국가를 세운 것이지요.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청나라가 어떤 아편 전쟁에서 힘없이 졌다는 소식은 일본에게도 큰 충격이었어요. 청나라가 당하다니 우리도 서양에 맞섰다가는 같은 신세가 될지도 몰라. 그동안 일본은 서양의 물건을 팔고 싶다 했을 때 계속 거절해왔어요. 하지만 대포를 앞세운 미국의 황제가 오자 할 수 없이 조약을 맺었지요. 이후 서양의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일본에게 조약을 맺자고 졸랐는데 모두 불리한 조약이었지만 일본은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외국과의 무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일본 경제는 무척 어려워졌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서양과 불평등 조약을 맺은 막벌을 원망했어요.